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주식 유튜브보다는 그 경제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찐 대하락장은 고금리에서 발생한다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파란 선은 금리이고, 그 회색 바탕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에 정체가 오고 한참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가 정체가 왔다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도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침체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가 정체가 되고 무슨 문제, 즉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이자가 높아져서 그 어떤 경제 주체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동시에 주가 폭락이 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 금리 인하 이 신호를 양적 완화로 잘못 해석해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손실이 나게 됩니다. 특히 요 차트를 보시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치 항공모함 같이 방향을 정하면 잘 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일정하게 올렸다가 정체되고 빼고, 일정하게 올렸다가 정체되고 빼고,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그 미국의 패권을 잡았던 그 시점하고도 좀 일치하는 걸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모든 시기를 그 S&P 차트를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부터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그 왼쪽 선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오른쪽이 금리 인상이 이제 멈췄을 때입니다. 2015년 말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발작이 있었습니다. 이때 S&P가 2100에서 1800까지 빠지고 나서 바로 이제 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그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주가 폭락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00년대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발작이 있었는데, S&P 1160에서 1060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장세가 나왔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대폭락이 왔습니다. 1900년대도 보시면 금리 인상 이후에 약하게 빠지고 나서 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게 이어지는 차트인데, 실적 장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때 버블이 발생하였고, 미 연준에서는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그 닷컴 버블로 이제 폭락이 왔습니다. 1980년대 때 보시면 1980년대 후반에 이때가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미 연준이 인상을 하였고, 인상 중에 한번 크게 폭락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330에서 220까지 약 30% 하락 이후에 실적 장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6월 21일 날 작성했는데, 최근 그 방송에 그 박세익이라는 분이 나와갖고 지금 시기가 1987년 요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가가 이제 요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꺾이는데, 그 내년 내후년에는 더 꺾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차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도 보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172에서 150까지 빠지고 나서 또 실적 장세가 왔고, 1970년대도 보시면 이때 금리 인상 시기에 120에서 94까지 빠지고 나서 마찬가지로 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그 미국 서프라임 모기짐 때문에 이제 폭락이 오고,
이때가 이제 유동성 장세, 이때가 박스피, 이때가 실적 장세, 그리고 이제 그 대하락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보시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폭락이 왔었고, 마찬가지로 현재 차트를 보시면 그 코로나 때 폭락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왔고, 현재 그 박스피 구간입니다. 박스피 구간이 왔다가 이제 실적 장세가 왔다가 이제 그 대폭락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요 과거 직전 사이클 보시면 요 폭락 기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1단 하락, 여기가 2단 하락, 여기 3단 하락, 4단 하락까지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락 박스피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적 장세가 올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과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이 유동성 장세가 약 한 2년이 진행됐는데, 이때 지금은 한 1년 정도. 그리고 이 박스피도 이때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로 보이냐면 여기로 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실적 장세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런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직전 코스피 사이클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S&P 기준으로 이 상승을 마쳤고, 이 하락도 마쳤고, 이 상승도 마쳤고, 이 하락까지 마쳤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못 맞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고, 국내 또한 여기서 이제 여기 유동성세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박스피는 요까지 빠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촉발을 일으킨 결정타는 그 중국 봉쇄와 그 러시아 전쟁이고, 저는 이들이 그 고의적으로 패권 전쟁 일환으로 그렇죠, 이런 결정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 저는 실적 장세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 87년도 이때랑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세가 저는 올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약간 쌍봉 비슷한 느낌이 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이때 차트를 보고 나서 이게 좀 더 올라갈지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실수장세가 온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식을 현재 100%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장세 오고 나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의 좀 강력한 이제 하락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게 미국이 금리를 이제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마치 우리 그 97년 IMF처럼 신흥국에서 어떤 그 부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실장세 그 고점에 오면 제가 방송으로 제 주식 전부 팔았다고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